안녕하세요. 실용수학 교과서 고등학교 실용수학 31차시고요. 주제는 연구 진행 절차입니다. 먼저 저작권 문구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출처는 천재교육 T셀파이고요.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로 천재교육 교과서 자료는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노출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자료에 대한 단원이에요.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하고 이제 해석하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볼 텐데요. 이번 차시는 88쪽, 89쪽, 90쪽까지 해당하는 연구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업을 할 겁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실용수학이라는 과목을 왜 배우고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머릿말 잘 읽어봤나요? 머릿말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수학을 접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뭐 누누이 들었던 말들이죠. 대화나 글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학을 사용하고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수학적 표현을 살필 수 있습니다. 사실 수학은 뭐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등등의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는 천체나 기후의 변화 같은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도 있고 최첨단 공학과 우주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수학은 필수적입니다. 경제와 사회현상에서도 수학은 아주 잘 쓰이고요. 그래서 본 교과서는 자 이제 교과서를 이 책을 왜 배우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 교과서는 학습할 내용을 다양한 생활 속의 소재와 연관시켜 제시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네, 긍정적 태도. 우리가 이제 수학하면 많이들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이제 깨치기 위한 긍정적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실용수학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용수학이 왜 배우는지를 좀 간단히 좀 볼게요. 더 어디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군요. 실용수학의 성격과 목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읽어보면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읽어볼게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이제 실용수학은 공통 과목인 수학, 이제 1학년 때 주로 많이 배우는 수학을 학습한 후에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이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수학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 방법을 알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실용수학의 내용은 규칙, 공간, 자료의 3개 핵심 개념으로 구성된다. 규칙 영역에서는 식과 규칙, 도형과 규칙을, 공간 영역에서는 도형의 관찰과 표현을, 자료,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배울 자료에서는 자료의 정리와 해석을 다룹니다. 실용수학에서 학습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은 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초가 되고 창의적 역량을 갖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실용수학의 지식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의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네, 이제 이걸 왜 배우는지를 성격을 좀 알아봤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수학 과목, 이 실용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 및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표현하는 경험을 통하여 규칙, 공간, 자료에 관련된 개념, 원리, 법칙과 이들 사이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의 기능을 습득한다. 두 번째,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며 창의융합적 사고와 정보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 및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3번,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수학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며
수학 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른다.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생겼어요. 서로 이제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시공간의 제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온라인이라는 다양한 커뮤니티 콘텐츠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친구들과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 각종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어요. 이 소통 수단을 단지 재미와 유흥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학업적으로 공부할 때 이제 콘텐츠를 이용할 그런 생각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를 볼게요. 자, 89쪽에 있죠? 89쪽에 자료의 수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전에 먼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차례를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도 어떤 전체적인 숲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면요. 자료라는 큰 단원이 있고요. 자료의 정리와 자료의 해석. 아까 읽었던 내용 기억나죠? 자료의 정리를 하고 자료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자료의 정리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표와 그래프를 이용한 자료의 정리, 정리를 하는 방식, 어떤 도구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자료의 해석 단원에서는 대표값 3포도를 이용한 자료의 분석. 두 번째는 실생활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해석까지.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배울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보세요. 자, 89쪽인데요. 89쪽에 오늘날 여러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 오늘날 연구에서 대상 집단에 대한 조사 연구나 실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구의 수행 절차를 알아보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TV 프로그램의 선호도 조사를 하려고 한다. 이때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해야 하는지 말해보자. 잠깐 화면을 멈추고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네, 먼저 이제 뭘 먼저 해야 할까요? TV 프로그램의 선호도 조사를 하려고 한다. 어떤 TV를 더 선호하냐, TV 프로그램 더 선호하냐. 먼저 이 TV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의 목적이 있어야겠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네, 목적, 조사의 목적.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할 것이냐. 시청자들 대상인데 시청자라는 게 뭐 연령대별로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대별로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직업군, 뭐 학생, 뭐 교사 아니면 뭐 일반 뭐 IT 계열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 그런 다양한 직업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 전화로 할 것이냐. 인터넷 SNS를 통해서 할 것이냐. 요즘에 뭐 네이버 폼이나 이제 구글 서베이 뭐 다양한 이제 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죠. 이것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 범주에 있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정했던 대상 학생이면 학생 아니면 교사면 교사 뭐 어떤 직업군 나이 그런 걸 정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걸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무작위로 선정해서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되겠죠. 네. 우리는 실생활에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다. 이 의문점을 해결하는 과정은 기존의 문헌을 조사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것을 논리적이나 경험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를 따른다. 특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관찰하는 연구에서는 보통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결과를 해석하여 가설을 설명한다. 네, 가설이란 거는
어떤 이제 추측이죠. 주장이나 추측, 아직은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에 대한 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설을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연구 진행 절차, 오늘 이게 이제 주요 핵심 개념인데요.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문제의 파악. 예. 연구자가 이제 학생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연구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연구자가 관심과 연구 성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한다. 아까 이제 TV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가 그런 이제 어떤 문제 파악,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치우쳐서 뭐 정말 원하는 시청자들이 TV를 시청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그럴 때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헌 조사와 분석. 책이나 논문집을 조사해서 분석하고 탐색하는 주제를 구체화한다. 연구 주제를 좀 구체화한다고 할 수 있죠. 그 전에 어떤 선배들이나 미리 예전에 옛날 연구원들이 미리 했던 그런 연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조사해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거기서 없는 부분을 주제로 채택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가설의 설정. 구체화한 연구 주제에 대한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설정한다. 네 번째, 자료의 수집. 가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를 계획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이제 모으는 거죠. 자료를 수집한다는 건. 자료 정리 및 분석. 수집한 자료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분석 방법 선택 및 실행.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 방법도 다양하거든요. 우리도 조만간 배우게 될 겁니다. 결과 해석. 그러한 거에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까지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해석. 이제 뭐 TV 프로그램이 특정 시간에 너무 이제 치우쳐 있다. 아니면 그 특정 시간에 봐야 할 사람들이 못 보고 있다. 뭐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 연구. 그러면 TV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 연구 하나의 사례를 들었어요. 멘델 하면 여러분 이제 그 기억나죠? 유전 법칙을 이제 발견도 했고 실제로 이제 증명도 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유전 법칙. 오스트리아의 수도자 멘델은 수도 정원에서 수행한 완두의 교배 실험을 통해서 유전의 3가지 법칙, 독립, 우열, 분리의 법칙을 확립하였다.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도 위대한 업적이지만 과학적 사고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사실도 큰 의의가 있다. 과학적 사고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가 알려준 과학적 사고 방법은 가설의 설정, 실험, 통계 분석, 검증이라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멘델은 이 4단계를 거쳐 완두의 7가지 대립 형질 교배 실험을 통해 다음 표와 같이 잡종 2대의 우성과 열성 비율이 3대 1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네, 이 콩이죠. 이제 콩 식물에 대해서 분모 세대, 잡종 1대, 잡종 2대 그런 비율을 3대 1로 특정을 시켰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좀 더 그 수량을 조사한 표가 밑에 있죠. 이렇게 조사한 거죠. 조사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 완두, 주름진 완두 2개를 이제 교배를 한 거죠. 분모 세대를 통해서 씨의 모양이. 그래서 나온 비율이 2.96대 1, 3.01대 1, 2.95대 1, 2.82대 1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이제 3대 1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사실을 발견했죠.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거의 근사적으로 3대 1에 근사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귀납적으로 이제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재배하고 콩을 키웠을 때 나오는 재배되는 그 양이 3대 1에 된다,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 좀 생각해 봐야 할 거. 멘델의 유전 법칙 연구와 같은 체계적인 절차 방법으로 연구한 예가 또 다른 예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한번 검색해 봐가지고 조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좀 정리해 보면요. 주요 포인트는 89쪽에 있는 이 6가지 절차입니다. 문제의 파악, 문헌 조사와 분석, 가설의 설정, 어떻게 주장과 예측을 정하는 거죠. 자료의 수집, 정리와 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이렇게 6가지 단계로
연구자의 연구 진행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표본 조사와 표본 추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